시작합니다. 네, 광주와 전남 18개 선거구에서 투표가 순조롭게 마무리가 되고 지금은 계속 개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먼저 이 시각 개표 상황을 지역구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개표가 20.4% 진행된 광주 동남 갑선거구입니다. 윤영덕 후보가 75.5% 득표율로 당선이 유력시됩니다. 2위는 민생당 장병환 후보 22.1%, 3위는 이한숙 후보 1.6% 득표하고 있습니다. 한기선 후보 0.9% 득표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광주 동남을 선거구입니다. 아직은 개표 초반 상황인데요. 개표율 8.2% 보이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의 이병훈 후보 70.9%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무소속의 김성환 후보 17.3%, 민생당의 박주선 후보 9.4%입니다. 정의당의 최만원 후보 2% 보이고 있고요. 이양숙 후보 0.4% 득표했습니다. 네, 광주 서구 갑은 개표가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 0.1% 진행됐는데요. 민주당의 송갑석 후보 85.2%로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통합당 주동식 후보 9.3%, 민생당 김명진 후보 5.6% 득표하며 추격하고 있습니다. 민중당의 김주업 후보는 지금 아직 득표를 하지 못했고요. 김성호 후보 역시 득표하지 못했습니다. 네, 역시 서울 선거구도 이제 막 개표가 시작된 상황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양양자 후보 86.5%로 선두를 달리고 있고요. 민생당의 천정배 후보 9.6%입니다. 정의당의 유종천 후보 1.9%입니다. 네, 정광선 후보 1.9%고요. 아직 개표 초반 상황이기 때문에 황윤 후보는 득표율이 없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개표가 9.1% 진행된 광주 북구 갑으로 가보겠습니다. 민주당의 조우섭 후보가 57.3%로 선두입니다. 무소속 김경진 후보 37.5%로 뒤를 따르고 있고요. 통합당의 범기철 후보가 2.9%로 3위입니다. 4위는 정의당 이승남 후보 1.7%, 박현두 후보 0.6%로 5위입니다. 네, 다음은 개표율 7% 보이고 있는 북구을 선거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영석 후보 77.5%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민생당의 최경환 후보 11.9%, 민중당의 윤민호 후보 3.7%입니다. 정의당의 황순영 후보 2.8%, 무소속의 노남수 후보 1.9%, 강휘중 후보 1.3%입니다. 이재우 후보 0.6%, 무소속의 김원갑 후보 0.4%입니다. 네, 광주 광산갑은 현재 개표가 16.5% 진행됐습니다. 민주당의 이용빈 후보 78.1%로 당선이 유력시되고 있습니다. 민생당 김동철 후보, 정의당 나경채 후보가 뒤를 잇고 있는데요. 각각 13.9%, 4% 득표하고 있습니다. 정의성 후보가 3.2%, 오종민 후보가 0.8%로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광산을 선거구로 가보겠습니다. 개표는 3.2% 진행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민영배 후보 초반이지만 83%의 득표율로 앞서 나가고 있고요. 민생당의 노승일 후보 9.2%, 정의당의 김용재 후보 5.3%입니다. 노동당의 이병훈 후보 1.2%, 국가혁명배당금당 김홍섭 후보 1.2%입니다. 네, 이어서 전남으로 가보겠습니다. 먼저 목포 선거구인데요. 개표 초반입니다. 0.5% 진행됐고요. 민주당 김원희 후보가 46.8%로 가장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민생당 박지원 후보가 37.3%, 정의당 윤수아 후보가 12.4%로 추격하고 있습니다. 4위는 통합당의 황규현 후보 3.4%의 표를 얻었습니다. 여수갑 선거구로 가보겠습니다. 개표율은 8.5% 보이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의 주철현 후보 68%로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무소속의 이용주 후보 28.7%, 미래통합당의 신정우 후보 2.6%입니다. 이어서 장수희 후보 0.7% 득표했습니다.
네, 여수 을 선거구는 개표가 4.4% 진행이 됐네요. 민주당의 김회재 후보가 79%로 1위를 달리고 있고요. 무소속 권세도 후보가 14%, 정의당 김진수 후보가 4.1%로 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통합당의 임동화 후보는 3%의 득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개표율 18.3% 보이고 있는 순천, 광양, 곡성, 구례갑 선거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소병철 후보 58.7%로 앞서고 있습니다. 그 뒤를 무소속 노관규 후보 31.7%로 뒤쫓고 있습니다. 민중당의 김선동 후보 5.3%입니다. 미래통합당 천하람 후보 2.1%, 정의당의 강병태 후보 0.8%, 민생당의 기도서 후보 0.7%입니다. 정동호 후보 0.4%, 이정봉 후보 0.2%입니다. 네, 이번에는 순천, 광양, 곡성, 구례, 을 선거구 가볼까요? 개표가 꽤나 진행이 됐습니다. 17.4%인데요. 민주당 서동용 후보가 66.7%로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격차가 좀 벌어져 있는데요. 무소속 정윤아 후보 23.9%, 통합당의 김창남 후보는 3.3% 득표율입니다. 정의당 이경자 후보는 2.7%고요. 민중당의 유현주 후보 2%, 무소속 김종수 후보 0.9%입니다. 고주석 후보 0.6%의 표를 얻고 있습니다. 네, 개표가 조금 많이 진행된 곳입니다. 31.6% 보이고 있는 나주 화순 선거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신정훈 후보 77.8%로 당선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민중당의 안주용 후보 20.8%, 국가혁명배당금당 조만준 후보 1.4%입니다. 네, 담양, 한평, 영광, 장성 선거구는 개표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네요. 41.6%입니다. 민주당의 이계호 후보가 82.8%로 당선이 확실시됩니다. 김선우 후보 무소속이죠. 11.4% 득표하고 있고요. 민생당의 김연관 후보는 4.3%로 3위입니다. 그 뒤를 김천식 후보가 0.8%로 잇고 있고요. 임태원 후보는 0.7%의 표를 얻었습니다. 네, 이어서 개표율 34.9% 보이고 있는 고흥, 고성, 장흥, 강진 선거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후보 62.3%로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민생당의 황조홍 후보 35.1%고요. 무소속의 김화진 후보 2.6%입니다. 개표가 19.8% 진행된 해남 완도 진도 선거구입니다. 민주당 윤재갑 후보가 70%로 1위를 달리고 있고요. 격차가 벌어져 있습니다. 민생당의 윤영일 후보 28.5%, 강상범 후보는 1.5% 득표율입니다. 네, 이어서 전남 영암 무안 신안 선거구입니다. 개표율은 31.2% 보이는 가운데 서삼석 후보가 당선이 유력시되고 있습니다. 79.2%고요. 민생당의 이윤석 후보 18%, 미래통합당의 이인호 후보 2.9%입니다. 네, 지금 긴장감이 가장 높은 곳이라면 아무래도 후보들의 선거 캠프겠죠. 함께 네. 가보겠습니다. 네, 광주에서는 북구갑 선거구가 접전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먼저 더불어민주당 조호섭 후보 캠프부터 연결하겠습니다. 네, 송정근 기자, 그곳 현장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조호섭 후보 캠프는 현재 들뜬 분위기입니다. 조호섭 후보가 김경진 의원을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인데요. 조호섭 후보도 승리를 기대하는 표정으로 개표 방송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방송사의 공동 출구조사에서 조호섭 후보가 김경진 의원을 18%포인트가량 앞서는 것으로 나오면서 지지자들의 환호성이 잇따랐습니다. 다만 아직은 개표 초반이기 때문에 안심하는 분위기는 아닙니다. 북구갑 선거구는 여론조사에서부터 조 후보와 김 의원이 오차범위 안에서 치열하게 접전을 벌였던 선거구입니다. 조 후보가 민주당의 높은 정당 지지도를 바탕으로 승리를 거둘 것인지, 아니면 바닥 민심을 다져놓은 김경진 의원이 재선에 성공할 수 있을지가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조 후보는 공공기관을 지역으로 옮기는 혁신도시 시즌2 추진과 도심 공동화 문제 해결 등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조호섭 후보는 대학 시절 학생운동과 재선의 광주시의원,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대변인 등으로 정치적 기반을 다졌고 국회의원 선거는 이번이 첫 도전입니다. 지금까지 조호섭 후보 캠프에서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네, 이번에는 무소속 김경진 후보 캠프로 가보겠습니다. 네, 오종훈 기자, 현장에서 느끼는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개표 초반이라서 그런지 이곳 캠프는 비교적 차분하게 개표 방송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북구갑 지역구의 개표율은 9% 정도 진행이 됐는데요. 김 후보는 현재까지 민주당 조우섭 후보에게 약간 뒤처지고 있지만 여기 모인 지지자들은 이 정도 차이는 얼마든지 뒤집을 수 있다며 개표 방송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방송사가 공동으로 진행한 출구 조사에서 김 후보는 조 후보에 비해 약간 뒤처진 것으로 나왔는데요. 김 후보 지지자들은 사전투표 결과가 반영된 후 반전을 기대하며 서로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두 후보는 여론조사에서 오차 범위 안에 접전을 펼쳐왔기 때문에 개표 초반 상황만으로는 승부를 예측하기 쉽지 않습니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김경진 후보는 국민의당의 녹색 바람을 타고 70.8%의 높은 득표율로 당선됐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무소속으로 출마했는데 당선되면 민주당에 복당하겠다며 유권자들의 표심에 호소했습니다. 김 후보는 광주 북구를 미국 실리콘밸리와 같은 인공지능 수도로 만들고 구도심을 개발해 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검사 출신으로 국회에 입성한 뒤 국정농단 청문회에서는 스카 요정이라는 별명을 얻으며 인지도를 높인 김 후보가 무소속이라는 핸디캡에도 불구하고 재선에 성공할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무소속 김경진 후보 사무실에서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네, 우리 지역의 선거구 말고도 시민들이 결과를 궁금해하는 곳들이 많으시죠? 네, 전국의 주요 관심 선거구 득표 상황 함께 보시죠. 네, 먼저 정치 1번지 서울 종로입니다. 대선급 총선이 치러지는 선거구죠. 더불어민주당의 이낙연 후보 64%로 앞서고 있습니다. 그 뒤를 미래통합당 황교안 후보 34.1%로 쫓고 있습니다. 네, 판사 선후배간 후보들의 뜨거운 신경전이 있었던 곳이죠. 서울 동작을은 개표 초반입니다. 0.2%인데요. 민주당의 이수진 후보가 1위입니다. 67.9%고요. 통합당의 나경원 후보 29.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경기로 가보겠습니다. 경기 고양갑입니다. 개표율은 6.6% 보이는 가운데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 38.2%로 선두를 달리고 있고요. 미래통합당의 이경환 후보 34.7% 득표했습니다. 개표가 6.7% 진행된 경기 성남 분당갑입니다. 통합당의 김은혜 후보가 1위네요. 53.1% 득표율이고요. 민주당 김경관 후보가 46.2%로 쫓고 있습니다. 네, 경기 용인 정선거구로 가보겠습니다. 개표율은 5% 진행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의 이탄희 후보 63.8%로 앞서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의 김범수 후보 33.9%로 30%포인트 격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인천 연수을은 개표가 7.7% 진행됐습니다. 통합당의 민경 후보가 1위인데요. 43.2% 득표하고 있고요. 민주당의 정일영 후보가 2위 39.2%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대구의 관심 선거구 중 하나입니다. 수성갑 선거구인데요. 아직 개표 초반입니다. 0.1% 진행됐는데 더불어민주당의 김부겸 후보 65% 득표했고요. 미래통합당의 주호영 후보 35%입니다. 네, 대구 수성을 역시 개표 초반입니다. 0.1%만 개표가 됐네요. 민주당의 이상식 후보가 54%로 1위, 통합당의 이인선 후보가 24%입니다. 네, 이어서 낙동강 전투 부산 경남 지역입니다. 부산입니다. 부산진 갑 선거구인데요. 개표율은 13.1% 보이는 가운데 미래통합당의 서병수 후보 48.7%로 앞서고 있습니다. 그 뒤를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후보가 바짝 쫓고 있습니다. 44.3%입니다. 네, 부산진을은 개표가 18%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통합당의 이현승 후보가 1위 달리고 있습니다. 60.3%고요. 그다음에 민주당의 류영진 후보가 2위입니다. 38.3%로 다소 격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보수 텃밭으로 불리는 경남 지역입니다. 양산을 선거구인데요. 개표율은 6.3%. 문재인 대통령의 사저가 있는 양산을 더불어민주당의 김두관 후보 56.4%로 앞서고 있고요. 미래통합당의 나동현 후보 41.3%로 쫓고 있습니다. 네, 대전 중구로 가볼까요? 개표 11.8% 진행됐습니다. 민주당의 황운하 후보 50.8%, 통합당의 이은권 후보가 48%로 추격하면서 경합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충남 지역으로 가보시죠. 개표율은 18% 진행됐습니다. 공주, 부여, 청양 선거구인데요. 민주당의 박수현 후보 49.2%, 미래통합당의 정진석 후보 46.1%로 접전 양상입니다. 네, 개표가 22.2% 진행된 전북 남원 임실 순창 선거구도 박빙입니다. 민주당의 이강래 후보가 50.8%, 2위는 무소속의 이용호 후보인데요. 45.3%로 바짝 뒤쫓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전국 판세 보시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개표 상황을 조금 더 자세히 분석해보고 향후 전국을 또 분석해보겠습니다. 네, 킹핀 정책 리서치의 오승용 대표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총선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측하신 대로 나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변은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MBC 출구조사 결과를 토대로 봤을 때 더불어민주당은 최소 153석에서 170석, 미래통합당 116석에서 133석, 최소 20석에서 54석 차이가 나는데요. 어떤 경우에도 더불어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는 것은 출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확실해 보입니다. 네. 다만 한 가지 조금 안심할 수 없는 부분 중에 하나는 사전투표 26.7% 그리고 네. 5시부터 6시 사이에 투표했던 3.6% 도합 30.3%가 이 출구조사 결과에 빠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6 내지 7%포인트 차이에서 경합을 벌이고 있는 선거구의 경우에는 결과가 언제든지 뒤바뀔 수 있기 때문에 끝까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높았던 사전 투표율 그리고 마지막 시간대 투표자들을 제외하고 결과는 더 두고 봐야겠지만 이번 선거에서 나타난 표심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네, 선거는 구도가 8할, 나머지 2할이 인물과 정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구도 전쟁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선거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국난 극복 그리고 정권 안정 구도가 정권 심판론을 압도했던 그런 선거였다. 결국 이런 구도의 우위 그리고 구도를 뒤바꿀 만한 야당의 반격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예. 통상 정권 중반기에 이뤄지는 총선 같은 경우는 심판의 성격이 강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결과들을 보면 여당의 압승이 좀 예상이 되는데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민주화 이후 8번의 총선 중에 여당이 승리했던 게 2번밖에 없습니다. 예. 그 정도로 대통령 임기 중반에 치러지는 총선, 중간 선거는 굉장히 여당에게 불리한 구도인데요. 가장 큰 승리 요인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선거 구도를 더불어민주당이 잘 짰다라는 그런 부분을 들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야당이 너무 무능했다. 특히 미래통합당이 공천 과정에서 공천 파동 그리고 선거운동 과정에서 막말 파동 등 국민들이 여당의 대안으로서 찍을 수 있는 여지를 끝까지 주지 않았다. 결국 누가 더 못하나 경쟁에서 미래통합당이 이겼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의 선거의 결과가 향후 전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좀 말씀해 주시죠. 일단 과반 의석을 확보하게 될 경우 과반 의석은 여러 가지 제도적인 이점이 있습니다. 우선 집권당이 국회의장 그리고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게 된다는 측면에서 개혁 법안들의 처리라든지 전국 운영에 있어서 주도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난 20대 총선 말미처럼 4플러스 협의체와 같은 임시 변통적인 전국 운영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대통령의 레임덕을 최소화할 수 있다라는 이점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에 있어서 더불어민주당이 상당히 주도권을 쥐게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전국 이야기를 좀 해봤다면 이제 광주 전남 이야기를 해볼게요. 역시 우리 지역에서도 민주당의 압승이 예상이 되는데요.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먼저 자부심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문재인
문재인 정부 출범의 주역이라는 호남 유권자들의 자부심이 이번 선거에서도 표로 표출되었다. 그리고 민주당 경선이 그렇기 때문에 곧 본선이라는 공식이 전례가 이번에도 반복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는 국민의당에 대한 처절한 심판 선거였다. 4년간의 국민의당의 국회 운영 활동들에 대해서 호남 여론 그리고 안철수 전 대표에 대해서 호남 유권자들이 냉정하고 처절하게 심판을 내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킹핀 정책 리서치 오승용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광주와 전남에서는 이 담양, 한평, 영광, 장성 선거구에 이계호 후보의 당선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네, 이계호 후보와 직접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네, 먼저 축하드립니다. 소감부터 좀 듣고 싶은데요. 네, 후보님 나와 계십니까? 네. 네, 들리시죠? 예, 먼저 소감 이계호입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선 다시 일할 기회를 주신 담양, 한평, 영광, 장성 제 지역구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다시 일할 수 있도록 해주신 취지는 문재인 정부 반드시 성공적인 정부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고 또 우리 호남을 중심으로 새로운 정권 재창출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런 염원을 반영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한 취지에서 더 열심히 일하고 부지런히 뛰는 좋은 국회의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 완전히 끝난 건 아니지만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선택 많이 받으셨습니다. 이것들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그동안 문재인 정부를 우리 지역 구민들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 만큼 책임 있는 정권 운영이 돼야 되고 또 그 가운데서 우리 호남의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그러한 지역민들의 요구를 들었습니다. 그 요구가 반영된 선거 결과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 취지에 맞춰서 활발한 정치 활동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에 당선이 되신다면 3선 의원이 되시는 건데요. 앞으로의 포부도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제가 가슴 따뜻한 정치를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정치만이 어렵고 힘든 우리 서민들, 농어민들에 대한 이 눈물을 닦아주고 또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정책 취지에 맞춰서 가슴 따뜻한 정치 꼭 이루어내도록 하고 우리 지역별로 여러 가지 현안들이 지금 놓여 있습니다. 그러한 일을 여당 의원답게 잘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뛰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말씀해 주시고 또 약속하신 그 의정 활동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나주 화순선거구에서는 신정훈 후보의 당선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신정훈 후보 연결해서 직접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네, 신 후보님 나와 계시죠? 먼저 이번 총선 어떠셨는지 소감부터 듣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번 총선은 예선이 본선보다 더 격렬했잖아요. 예. 당내 경선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가운데서도 신정훈이에게 민주당 그 후보에 기회를 주신 하순군민 그리고 나주시민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이번 선거 지금까지 압도적인 비율로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고 계신데요.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우리가 촛불로 새로운 나라를 만들고자 했잖아요. 문재인 정부 만들어서. 그런데 지난 3년 동안 제대로 일을 못했어요. 이제 국민들이 문재인 정부 돌아와서 제대로 국정개혁하고 국민이 주인되는 그런 나라 만들려고 명령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문재인 정부 도와서 집권 후반기 정말 국정개혁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앞장서서 노력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번에 당선이 되신다면 한 표씩 정말 소중한 한 표를 주신 유권자분들께 앞으로의 포부를 또 안 들어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의 포부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지역 호남 입장에서 보면 지금까지 우리는 만년 야당의 지역이었습니다. 지난해
그 지지난해 문재인 정부를 만들어서 집권 여당의 지역이 되었습니다. 아마 이번에 압도적으로 그 호남의 국회의원들 물갈이한 것은 정말 집권 여당의 국회의원답게 우리 호남 지역을 책임지고 또 지역 발전에 대한 그 비전들을 충실히 이행해라, 이런 그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주 하순 지역은 에너지 신사업 그리고 또 바이오 메디컬의 메카로서 우리 광주 전남이 미래 먹거리 그리고 미래 젊은 청년들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그런 본고장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우리 신정훈 후보께도 방금 말씀하신 것들, 약속하신 것들 꼭 실천해달라고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 시각 현재 광주 전남 각 선거구별 1, 2, 3위 후보 살펴봅니다. 동남갑 개표 27.8% 진행이 됐습니다. 민주당의 윤영덕 후보가 77.2%로 당선 유력시됩니다. 2위 민생당 장병환 후보와 격차가 많이 벌어져 있는데요. 20.5% 득표했고요. 이한숙 후보는 1.4%로 3위입니다. 네, 계속해서 광주 동남을 선거구입니다. 개표율은 9.4%,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후보 70.5%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무소속 김성환 후보 17.8%, 민생당의 박주선 후보 9.3%입니다. 광주 서구갑은 개표가 좀 더딘 편입니다. 1.4%가 진행이 됐는데요. 민주당 송갑석 후보 86.5%로 1위를 달리고 있고요. 민생당의 김명진 후보가 7.6%, 통합당의 주동식 후보는 3.7%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서구을 선거구로 가보죠. 개표는 아직 초반입니다. 1% 진행이 됐고요. 더불어민주당 양양자 후보 75.1%로 앞서 나가고 있고요. 민생당의 천정배 후보 21.2%, 정의당의 유종천 후보 2.4%입니다. 북구갑은 개표가 13.7%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조우섭 후보가 58.1%로 1위를 달리고 있고요. 그 뒤를 무소속 김경진 후보, 통합당 범기철 후보가 잇고 있습니다. 각 37.1%, 2.7%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개표율 10.3% 보이고 있는 북구을 선거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영석 후보 1위입니다. 77.9%고요. 민생당의 최경환 후보 격차가 상당히 벌어져 있습니다. 11.5%, 민중당의 윤민호 후보 3.5%입니다. 광주 광산갑은 개표가 27.4% 진행이 됐습니다. 민주당 이용빈 후보가 77.5%로 당선이 유력시되고요. 민생당 김동철 후보 14.1%, 정의당 나경채 후보 4%로 1위와 격차가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계속해서 광주 광산을 선거구입니다. 개표율은 11.1%, 더불어민주당의 민영배 후보 당선이 유력시되고 있습니다. 83.6%고요. 민생당의 노승일 후보 8.8%, 정의당의 김용재 후보 5.5%입니다. 이어서 전남으로 가보겠습니다. 목포 선거구는 개표 초반이네요. 3.9% 진행됐는데요. 민주당의 김원희 후보가 45.3%, 민생당의 박지원 후보가 39.2%, 정의당의 윤수아 후보가 12.6% 득표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전남 여수갑 선거구입니다. 개표율은 13.8% 진행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의 주철현 후보 67.1%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무소속 이용주 후보 29.5%, 미래통합당의 심정우 후보 2.7% 득표했습니다. 네, 여수을은 개표 6.3% 진행이 됐는데요. 역시 격차가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민주당 김혜재 후보 76.5%고요. 그 뒤를 무소속 권세도 후보 16.8%, 정의당 김진수 후보는 4%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개표율 30% 진행되고 있는 순천, 광양, 곡성, 구례갑 선거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후보 58.7% 득표하면서 당선이 유력시되고 있습니다. 무소속의 노관규 후보 31.6%, 민중당의 김선동 후보 5%입니다. 네, 순천, 광양, 곡성, 구례, 을 선거구는 개표가 27%가 진행이 됐습니다. 민주당의 서동용 후보 67%로 당선이 유력시되고요. 무소속 정인화 후보 22.9%, 통합당의 김창남 후보는 3.7% 표를 얻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나주 화순으로 가보시죠. 개표율은 44.1%. 더불어민주당의 신정훈 후보 당선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77.7%. 민중당의 안주용 후보 20.8%. 조만진 후보 1.4%입니다. 네, 전남 담양, 한평, 영광, 장성 선거구는 개표가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59.5%인데요. 민주당 이계호 후보 82.6%로 당선 확정입니다. 네, 이어서 전남 고흥, 고성, 장흥, 강진 선거구입니다. 역시 개표가 상당히 진행됐습니다. 개표율 55.7% 보이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후보 당선이 유력시되고 있습니다. 62.4%고요. 민생당의 황조웅 후보 35%, 무소속의 김화진 후보 2.7%입니다. 네, 해남 완도 진도 선거구 가보겠습니다. 개표는 25.9% 진행되고 있는데요. 민주당의 윤재갑 후보가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68.3%, 민생당 윤영일 후보는 30.2%, 강상범 후보가 1.5%로 뒤를 잇고 있습니다. 네, 다음 선거구 보시죠. 전남의 영암, 무안, 신안 선거구인데요. 개표율 39.3% 진행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후보 78.1%로 당선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민생당의 이윤석 후보 18.8%, 미래통합당의 이인호 후보 3.1% 표를 얻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전국 개표 상황 함께 보시겠습니다.